네, 안녕하세요. 세금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세무사 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희의 쌤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세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에 개정이 된다라고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이후 자료 만들면서 네, 이제 보도자료가 한 개 나온 게, 보도자료는 아니고 기사가 한 개 나온 게, 보류, 장기적으로 좀 더 보류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상속세 개정이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네,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원래 이전부터 상속세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뭐 20이 아니라 6년, 7년 이 정도 전부터 상속세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6, 7년 전이면은 집값이 오르기 직전이지. 음, 근데 그때도 이미 개정 공제 그때 당시에 지금 현행 상속세 공제 사항에 비해서는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들까지 상속세를 내는 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결정적으로 2024년 7월쯤에 세율 공제 쪽 중심의 상속세 개편안이 한번 올라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주요 골자는 이제 과세율을 조정을 하자 40%로 내리자 그리고 10% 세율 구간을 2억으로 올리자. 네, 그리고 자녀 공제를 이제 인당 5억으로 음,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가업상속이나 아니면 최대주주 할증 같은 걸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요 얘기는 우리 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회 연말에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끝났어. 네, 요거는 이제 개정안으로 올라왔었던 거고 조용히 올라왔었지 막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상속세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24년쯤이면은 저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몇십억 혹은 100억 가네 마네 막 이러고 있을 때라서 그때부터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요게 부결되고 나서 2025년 3월 그 겨울에 우리 이제 큰일을 한번 겪고 어, 아, 그리고 큰일이라. 겨울에 큰일을 겪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취득세라는 걸로 음, 전환하겠다. 그래서 네, 개편안을 내면서 네,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기획재정부 고위 이제 공무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 같이 상속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는 발표식도 갖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면 어떻게 세금이 음, 줄어들고 과세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송을 한번 다룬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여러 세무사님들도 많이 다뤘어요. 근데 유산취득세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개편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예 근간부터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다시 공부해야 돼. 완전 비슷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고 물론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이해를 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썩 달가운 얘기는 아니었어 나는. 음, 그래, 그래서 유산세는 기본적으로 남겨진 재산에 한 번에 부과가 된 다음에 그 세금을 모아서 누가 내든 모아서 보통 받은 지분율대로 내지. 음, 모아서 내는 거고, 이제 유산 취득세라는 거는 남겨진 재산을 미리 쪼개 가진 다음에 쪼개 가진 사람이 쪼개 가진 만큼만 내면 되는 그런 음, 구조여서 어떻게 보면 유산 취득세가 유산세보다는 과세 부담은 좀 적어요. 실제로. 근데 그리고 거의 뭐좀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들은 유산 취득세를 많이 이제 음, 채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개편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으나 이제 5월에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 제출 예고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한 5년 향후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라고 제출까지 했는데 네, 논의는 다양화됐지만 결국에는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게 2025년 11월, 이번 달, 음, 저번 달 얘기예요. 그냥 네, 유산취득세를 보류하겠다라고 전면 발표를 했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지금이잖아. 이번 여름에 2025년 7월 세법 개정안에는 26년 개정안이죠. 그때는 상속세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취임 100일, 9월쯤이었죠. 취임 100일 행사에서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자기가 살던 데서 떠나는 건 너무 잔인하다. 네, 그래서 최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 지금 기본 공제가 5억에서 10억이잖아. 네, 일괄 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 5억이고 배우자분이 없으면 일괄 공제 5억이고 음, 이러는데 요거를
18억 원까지 좀 늘리자. 거의 2배 늘리는 거네요. 두 배 정도 늘리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 네. 그래서 9월쯤까지만 해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 음, 그러니까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 발표가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9월까지만 해도 새로운 이번에 세법 개정안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새로운 상속세 개정안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네. 내년에는 개정되겠다라는 확신을 좀 가졌었지. 음,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럼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이 자료를 만드는 중간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 좀 지나선가, 음, 저희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이 18억 원까지 면제안을 또 음, 상정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쪽에서는 17억 원까지 바꾸는 안을 상정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결론적으로 안 됐다라는 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안 됐어. 안 됐어요? 히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이거 걸렸어. 오늘이 히스토리 얘기하는 날이야. 난 오늘 뭐 솔직히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네. 정말 이게 합의가 힘들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그래서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제 세 번째 25년 11월 현재를 한번 보면 네. 24년 1차 개편안은 부결, 25년 유산취득세 전면 도입은 도입 보류, 그리고 25년 7월 세법 개정안은 별도 안건이 없었다라는 네. 거. 네 번째로 가면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거나 실현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네. 요거 작성하는 와중에 밑에 기사가 뜬 거야. 11월 28일 날 떴네요. 그날 이거 막 만들고 있는데 밑에가 떠가지고 결국에 안 되는구나 이건 그렇게 이제 봤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급격한 개정과 변화가 힘들다면 세율 구간은 그대로 두고 네. 그다음 구간별 과세 금액을 변동하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세무사들이 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야. 네. 솔직히 우리가 세수 감소보다는 납세자들이 얼마나 절세할 수 있고 납세자들이 얼마나 좀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게 중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40%로 최고 세율을 낮추자 요거는 세무사들도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엔 세수가 진짜 많이 감소되니까 네. 뭐 다른 개념이긴 한데 과세표준 구간을 지금 최저 구간이 1억인 것을 2억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5억인 것을 10억이나 15억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인 것을 뭐 20억, 30억으로 늘려주고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전부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던 자산가들은 네. 배가 넘게 늘었어. 그렇죠. 많이 부동산 늘었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분들이 이 세율 구간이 변하거나 뭐 세금이 그 세율 자체가 한 단계 50%에서 40% 내려가면은 상당하지만 이분들이 그 아래에 있는 세율 구간이 늘어진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죠. 상속세 세수의 대부분도 우리 중산층에서 걷어지는 것보다 고액 자산가분들이 그쪽에서 걷어지는 세금이 더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를 외치면서 일단 안 해주고는 있는데, 자,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30년 가까이 개정이 없었죠. 정확히 공제가 개정된 거는 내가 알기로는 97년? 저 아예 기억이 없어요. 97년, 나도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이거 얘기했는데 기본 구조는 중학생인가?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변한 거. 뭐,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유산세로 딱 만들어지고 나서 확립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변한 게 없었는데, 네. 마지막에 한 게 97년인가 그럴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97년 새우깡 얼마였냐? 그러면 새우깡이랑 막 비교하기도 했었는데, 물가 상승률에 대비하면 진짜 아예 안 변한 게 맞지. 그래서 너무 뒤떨어져 있지. 새우깡 그때 300원? 지금 1,500원? 1,400? 응. 그럼 공제액도 50억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근데 어쨌든 그리고 배우자분 공제나 인적 공제 개정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근데 지금 한참 오래 논의가 많았던 게 배우자 공제까지 포함해서 17억으로 하자. 아니다, 포함해서 18억으로 하자. 그리고 배우자한테 무슨 과세를 하냐.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고 그 말도 맞죠. 그거 어차피 배우자까지 돌아가시면 한 세대에 걸쳐서 상속될 건데 상속세의 취지 자체가 세대를 걸친 그 부의 이전을 좀 세금으로 환수를 하고자 라는 건데 배우자는 세대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집 한 채밖에 없다. 근데 배우자
만약에 집안차밖에 없는데 상속세가 많이 좀 과세가 되면 배우자는 살던 집에서 떠나야 돼. 음. 남편이랑 평생 추억이 묻어있고 남편 떠나고 나서 슬픈데 살던 집에서까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가 비과세는 배우자 공제는 아예 그냥 폐지를 하고 배우자는 비과세로 넘기자. 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음.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너무 과세 금액이 그 금액이 적고 너무 기준이 빡빡해.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폐지를 안 할 거면 배우자 상속공제 대신에 네. 그 한도는 좀 늘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를 집어넣자. 음. 요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예전에 내 기억으로는 공부할 때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배우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음. 근데 없었어. 공부할 때 생각까지 열심히 보기 시작해 대단한 분이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없나?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배우자 됐다가 배우자가 없어졌다. 그리고 요건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었다라는 건 기억을 해. 그리고 10년 동안 무조건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요건도 사실 현대사회에서 지키기 힘들어. 힘들지. 그지?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지키기 힘들어. 왜냐면 다 따로 주거 사는데. 때문에, 뭐 학업 때문에 이런 걸. 그것도 있고 나도 솔직히 부모님 뭐 모시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좀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거 작성하는,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쨌든 상속세 개정되기를 되게 음.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고, 나도 내년에 개정될 것 같아서 좀만 기다리시라. 대통령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상속세 개정될 것 같다. 죽는 날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케어를 잘 해드려라. 부모님 건강하시게 아니면 혹은 조금 더 내년까지는 기다리실 수 있게 되게 음. 야속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살아갈 길이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일단은 지금 11월 28일 오후 4시 반쯤에 이거를 이제 작성하는 와중에 기사가 딱 떴는데, 대통령이 지시한 상속세 개편, 정부 여당 반대의 표류라고 나왔어. 내용은 지금 넣어놓지 않았는데, 내용은 결국에 그때 11월 중순쯤에 18억으로 개정되는 걸 국민의힘에서 올렸다, 네. 상정을 한다라고 나왔잖아.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논의가 있다가, 결국에 국민의힘 측에서 올렸던 그 국회의원분이 손을 들었어. 왜냐하면은, 자, 그러니까 행정처랑 그 다음에 국회의원 여당이 반대를 하는데 야당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의결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럼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또 개정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일단은 뭐 유산취득세는 건너가고 세율 구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너가고 네. 단지 공제를 좀 늘려보자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요원한 이야기가 됐다. 그러면은 26년까지는 상속세 개정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그 다음에 상속세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힘이 강한 대통령이시고 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인데 이게 어렵네. 이게 뭐 대통령님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야. 그러니까 지금 세수라든가 예산 펑크가 많은 건지 음. 일단은 세수가 감소되니까 안 된다라는 그 얘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뭐, 일단 뭐, 국민의 뜻과도, 대통령의 뜻과도 반대로 개편은 올해는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이 상정되지가 않는 상황에서 뭐 개편될 수가 없겠지. 그렇죠. 사실 상수가 사실 통계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때도 봤듯이 뭐, 10%가 채 안 돼. 상속증여세 쪽에서 10%가 채 안 되는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그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음. 그거를 안 된다라고. 아니, 부자감세가 싫으면은 좀 더 개편안을 손본 다음에 위쪽에서는 더 많이 과세가 되고 네. 아래쪽에서는 좀 덜 과세가 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좀 서민들이 살아갈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내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어쨌든 지금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검색도 좀 해봤는데 그 뒤로 딱히 막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 좀 유예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논의가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그런 내용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오늘 결론을 얘기하자면 요원하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가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 뭐 다른 딱히 하실 말씀 뭐 네, 안타깝지. 뭐, 그렇다고, 그냥 사람이 죽는 날을 정할 수는 없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고 사실 치료를 더 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뜻인 거잖아.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 뺏겼는데. 감사합니다.